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할 일 1위는 트럼프와 정상회담, 2위는 제가 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위를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침 오늘 펜앤드 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위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37.5%. 이게 필요하죠. 지금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아직 전화통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통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이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총리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면 인적 개편을 해야 된다. 총리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면적인 인적 개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총리 그리고 대통령실뿐이 아니고 정권의 세 가지 축이 하나는 행정부,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 하나는 집권 여당이 있죠. 집권 여당도 어차피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니까 거기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적 개편의 필요성을 상당히 일반 국민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정치권과의 협의를 해야 된다. 16.7%. 추경 예산 편성 9.2% 이렇게 나왔는데 아시아투데이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또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하면 무슨 일부터 처리를 해야 될까? 뭘 먼저 해야 될까? 그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다음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가장 높은 응답이 민생 문제 등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29%. 워낙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국정 공백 기간에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그러니까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음을 반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가 18%가 꼽혔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비상계엄의 한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8%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 등 외교 정상화 조치 15%. 이제 트럼프도 만나고 해야 되는. 그리고 국회 및 야당과의 관계 개선 12%. 이 개헌 준비 7%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또 다른 숙제들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서 복귀를 하면은 하나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탄핵 정국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목격을 했죠. 여러 가지. 당장 헌법재판소에 8명 중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나 포진을 했습니다. 자, 전체 이 판사들 중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비율이 5% 남짓하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는 3명이 있습니다. 8명 중에 3명.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법연구회,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포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문재인 때 그렇게 만들었죠. 당장 이 두 사람, 문영배, 이미선이 문재인이 임명을 한 사람이죠. 그 다음 정계선,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될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맞지 않는 3명이 들어가 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리고 마은혁, 극좌파인 마은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어떤 사상 전환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성향의 인물들이 현재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려고 하죠. 그것뿐이 아니죠.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고 문재인 때 만든 공수처 처장도 성향이 완전히 좌파 성향이죠.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려가서 법사에 불려가서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 뭐 총을 맞더라도 가서 잡아들여라 지시처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우리 그 일선 현장에서 법 질서를 지키는 법원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뭐 정계선, 그리고 또 영장 발부한 뭐 이순형, 그 전에 이재명을 위기에서 구해준 뭐 건순일도 있고 유창훈도 있고 또 김동현 판사도 있고 유정교사 무죄 내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그것보다 더 강범위하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법원에 퍼져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고 이 군, 검찰, 심지어 국정원, 홍장원 같이 군에서는 각종군 같이 뭐 회유를 받아가지고 막 진술을 오락가락하게 하는 군 장성이 이제 그 사람들의 뭐 성향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성향은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가 정체성에 좀 올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퍼져내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복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정리 작업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정리 작업을 해야지 국가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국가 정체성 수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국정 복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해야 될 일이 제가 조금 전에 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 두 번째 범위에서 이 인적 개편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적 개편 진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서 직무 정지된 기간에 마치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대선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죠. 이재명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좌파 쪽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나 중진 의원들도 있죠. 한동훈도 있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과연 진정한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이번에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렇게 뭐 지지율 1위에 나와도 내색을 하지 않는 뭐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내침을 당했죠. 그때 대표 경선할 때. 그렇지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 활동을 한 뭐 윤상현, 나경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좀 저희들이 이번에 눈으로 다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는 앞에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몇 차례 이야기했던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더 정확히 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사회 곳곳에 그런 편향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건의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작업도 인사권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